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유사시 핵무기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김정은의 협박 발언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24년에는 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유사시 핵무기 공격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역대 남조선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이라며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구한 북남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서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했다는 연설은 정통적인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늘 주장하고 우려해 오던 내용 그대로를 김정은은 뒤늦게 이제 와서 짓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절로 코웃음이 날 정도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 대한민국은 북한의 세습 김씨 정권은 한국 정부를 붕괴시킨 뒤 무력 적화 통일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흉계를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와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애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 노무현 등 좌파 정권 때는 지나칠 정도의 대북 편중 정책으로
굶주림에 빠져 허덕이던 북한을 건져주었고 심지어 핵 개발을 위한 뒷돈까지 대준 꼴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되지도 않을 허망한 꿈을 안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까지 몰래 전해주는 등 저들의 비위와 입맛에 맞추어 주느라고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했습니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처럼 날뛰며 원자력 발전 설계도를 포함한 부속 문서 등 비밀 문서, 돈, 반도체 생산 원자재까지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라며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비굴하리만큼 아첨하는 꼴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문재인은 저들에게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보였으면 제가 할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오지랖이 넓다느니,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하겠다느니, 모조리 중에 특등모조리라는 조롱거리가 되다시피 했겠습니까? 북의 김여정은 우리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은 개성연락사무소 빌딩까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데에도 문재인 정부는 눈뜨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 항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라입니까? 심지어 북측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 씨를 살해해 불태워버리는 잔악한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측은 북한 측에 항의도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 됩니까? 엉뚱하게도 문재인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에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우리 혈세를 써가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며 종전선언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몽땅 헛일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되지도 않을 평화통일이라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적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것과 관련해 형법 93조에 따라 여적죄로 치죄받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적죄는 확정되는 대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북한 측은 문재인 정부 때 하듯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여왔으나 윤 대통령은 국방안보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 연합방위 시스템까지 갖추고 육해공 연합작전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핵잠수함도 우리 영해에 포진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합참차장 출신 작전통 신원식 중장을 국방장관에 기용해 군 수뇌부를 물갈이했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막강한 우리 군의 명확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새 벽두부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 관계인 전쟁 중에 있는 교정국 관계다. 유사시 핵무기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핵공갈까지 퍼붓고 있지만은 국방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망동은 곧 파멸의 전주곡이 될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등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은 적을 압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말과 종이 헛된 망상이 아닌 오직 강한 힘을 갖췄을 때에 진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유화적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국방부는 전날 김정은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을 표명하자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신 장관은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분쇄하자며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인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강한 응징력을 갖추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새해 아침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수도 방어를 책임지는 해병도 제22사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최전방관측소 OP에 들린 신 장관은 적이 도발하면 무적 해병답게 즉각 강력히 끝까지 즉강 끝 원칙으로 철저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우리 선거철을 맞아 저들은 대남 도발과 공갈 협박 수위를 높이고 각종 테러, 유언비어, 가짜뉴스 등을 통한 선전선동과 특수공작 활동으로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정신 차리고 저들의 술수에 속거나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